오늘은 유니트 62와 63의 관계대명사 별첨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적 용법과 계속적 용법이라는 용어가 나오네요. 한정적 용법은 뭐냐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안명사를 수식해주는 해석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문을 보면 professor가 나와 있고요. 동사 teaches 사용돼 가지고 관계대명사 주격 who가 쓰였죠. 그리고 여기까지 들어가서 professor가 teach의 주어 역할을 하고 있다가 남자면 he였겠고요. 여자면 she 이 상태로 있다가 삭제된 겁니다. 그래서 주격 관계대명사 who를 썼죠. 이런 경우에 해석을 어떻게 했냐면은 앞에 있는 professor를 꾸미게끔 해석을 했습니다. 영어 문학을 가르치다 해서 가르치는 교수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안명사를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를 한정적 용법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한정적 용법이다 이런 말을 써요. 자, 그런데 바로 밑에 문장을 보겠습니다. 똑같이 Who teaches English literature 나와 있는데 콤마를 이렇게 찍고 있죠. 한정적 용법에서 콤마를 찍는 경우가 있습니다. 콤마를 찍는 경우는 언제 그러냐면 앞에 선행사가 특히 대문자 명사인 경우에 대문자 명사라면 이미 앞명사가 정체를 밝혔다고 보는 겁니다. 그냥 교수면 누군지 잘 모르겠지만 이 교수라고 하면은 그쪽 커뮤니티에서는 누군지 알 수가 있어서 고유명사가 등장하면 이미 정체는 밝혀졌고 뒤에 나와 있는 형용사절은 부연 설명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렇게 콤마를 찍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문장 중간에 들어갈 때는 뒤쪽도 콤마를 찍어서 이렇게 씁니다. 부연 설명을 할 경우에는 콤마를 찍어줍니다. 이거 역시 안명사를 꾸며서 해석하기 때문에 이것 또한 한정적 용법입니다. 콤마가 쓰인 한정적 용법입니다. 차이점은 뭐냐면 위에는 영문학을 가리키는 교수라고 하면은 이게 있어야지 이 교수에 대한 입증을 하는데 필수적인 정보라고 친다라면 이미 앞에 선행사가 고유명사로 정체를 밝혔기 때문에 밑에는 Who teaches English literature라는 것은 부연 설명일 뿐입니다. 이럴 때는 콤마를 찍어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문장을 보면 자, 나는 세 아들이 있습니다. 배우가 된 세 아들. 주격 관계대명사이면서 son을 이렇게 한정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배우가 된 세 아들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죠. 그런데 밑에 보면은 I have three sons, who became actors입니다. 이 경우에 이 콤마는 앞에가 고유명사가 아닙니다. 그죠? 그러면 정체를 밝혀주거나 하는 경우는 아닙니다. 정체가 밝혀져 가지고 부연 설명을 하는 경우는 아니죠. 이럴 때 우리가 이것을 계속적 용법이라고 합니다. 흔히 콤마가 찍히면 다 계속적 용법이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구별이 됩니다. 알겠죠? 콤마가 찍혔음에도 불구하고 한정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 거고요. 자, 계속적 용법은 뭐냐면 이 콤마가 등위 접속사 역할을 하면서 해석을 꾸며서 하는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해석을 이렇게 진행을 시킵니다. 등위 접속사라고 하면은 and나 but이나 so나 for는 왜냐하면 뭐뭐 때문이다 이런 이유의 접속사가 의미를 띱니다. 이런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나는 세 아들이 있고 콤마는 그리고 정도 의미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세 아들은 배우가 되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And they became actors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순차적으로. 알겠죠? 콤마가 등위접사 구실을 하는 경우가 있다.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관계대명사는 전부 안명사를 꾸며서 해석했지만 콤마가 등위접사 역할을 해서 순차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 우리는 그거를 계속적 용법이라고 말을 한다. 또 예제를 보겠습니다. 택시 드라이버가 thanked passengers 승객에게 감사했다. Have a nice day라고 말했던 승객. 주격 관계대명사입니다. 이렇게 꾸미죠. 말했던 승객에게. 이거는 한정적 기능이죠. 밑에는 콤마가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자, 택시 드라이버가 승객이 고마워했습니다. 이 콤마는 왜냐하면 그 승객이
have a nice day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렇게 콤마가 등위접속사 for의 역할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 기능인 겁니다. 자, 정리하자면 콤마는 등위접속사 역할을 이렇게 해서 해석을 이렇게 진행적으로 계속 나아가게 부드럽게 해석이 나아가게끔 해석을 하는 걸 우리는 계속적 기능이라 한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I have 20 classes입니다. 자, 앞에 이 classes가 자, 수량 표시 없고 most나 one이나 each와 같은 이런 표시 of 명사 이 상태로 선행사가 classes가 이 상태로 student가 이 상태로 street가 이 상태로 들어왔을 때 얘를 지우게 되겠죠. 목적격 전치사 뒤에 목적어니까요. which를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사람 아니니까 사람인 경우에는 whom이나 이런 거 써야 되겠고요. which나 whom이나 혹은 경우에 따라서 여기 소유격 그 학생의 문제니까 his problems 있다라면 his 주어졌기 때문에 소유격이 등장할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관계대명사 앞에 수량 표시 of 이런 패턴으로 관계대명사 수량 표시 of 관계대명사 이런 패턴이 등장할 때는 콤마를 그냥 100% 찍어줍니다. 그리고 계속적 해석을 합니다. 계속적 해석을 한다. 예를 들면은 나는 20개의 수업이 있고요. 클래스가 있고요. 그리고 most of them 그 수업 대부분 I take with 린다하고 듣는다 이런 말이겠죠. 물론 이 표현은 여기 들어가야 됩니다. I take most of them with 린다. 그 다음에 선생님은 학생과 함께 이야기를 했고요. 그 학생의 문제점은 family food, 가족 불화였다 이 말이죠. and 그리고 그 one of 남자라고 생각하면은 his problem s가 들어가야 됩니다. 뭐뭐들 중 하나니까요. 문제들 중에 하나는 가족 불화였다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에 there are 25 children on the street. 25명의 아이들이 길에 있습니다. Each of them, 각각은 자전거를 타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each of whom이 아이들이니까 them, 그 다음에 is riding a bike.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관계대명사 앞에 콤마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 부연 설명을 하는 경우 한정적 기능처럼 그냥 꾸며서 해석을 한다. 단지 부연적이라는 것은 앞에 선행사가 고유명사로 쓰였을 때는 대부분 콤마를 찍는다. 왜냐하면 이미 정체를 밝혔다라 보고 뒤의 내용은 부연 설명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이해하는 겁니다. The professor와 professor이의 차이점 아시겠죠? The professor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누군지는 아직 모르지만 professor이라는 것은 고유명사로서 구체화가 되어 있다. 따라서 부연 설명이 들어가면 콤마를 찍어준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콤마가 등위접속사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다. 해석이 두 문장은 다릅니다. 배우가 된 세 아들이 있다. 이 말은 아들이 3명 이상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근데 여기는 세 아들이 있고 그리고 그들은 배우가 되었다 이 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아들이 3명입니다. 이렇게 콤마가 등위접속사 역할을 해주는 경우가 있다. 텍스트 드라이버는 여기는 콤마가 없기 때문에 have a nice day라고 말했던 승객에게 감사했다. 콤마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텍스트 드라이버는 승객이 고마워했다. 왜냐하면 그 승객이 have a nice day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앞쪽에 수량 표시 of 이런 패턴이 들어가면은 콤마를 무조건 찍는다. 아시겠죠? 고유명사가 나오면 콤마를 찍는 것처럼 관계대명사 앞쪽에 most of, one of, each of, all of, several of, most of 이런 것처럼 수량 표시 없고 of 이런 패턴 뒤에 관계대명사가 등장할 경우는 콤마를 사용을 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뭘 배웠냐면 관계대명사 앞에 콤마가 들어가는 경우를 배운 거예요.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콤마가 들어가는 경우는 선행사가 대문자 명사, 고유명사일 때 콤마를 찍는다. 부연 설명이다. 알겠죠? 이미 정체는 밝혀졌다. 그 다음에 콤마를 찍는 경우에 콤마는 등위접속사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다. 우리가 이거를 흔히 계속적 기능이라 한다. 왜냐하면 해석을 수식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콤마는 그리고, 그러나, 그래서, 왜냐하면 이 정도의 적절한 의미가 들어가면 되겠다.
그래서 배우가 되었던 세 아들이 있다라고 해석하시고, 이 경우에는 세 아들이 있다. 그리고 그들은 배우가 되었다. 위의 문장은 3명 이상일 수가 있다. 아들이. 마찬가지로 승객에게 감사했다. 콤마가 없으면 꾸며서 have a nice day라고 말했던 승객이 고마워했다. 그러나 밑에 같은 경우에는 콤마가 찍혀서 승객이 고마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승객이 have a nice day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런 해석을 한다.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앞에 수량 표시 of 이런 패턴, 수량 표시 of 이런 패턴이 붙으면 콤마를 100% 찍는다. 이렇게 관계대명사 앞에 콤마가 찍힌 경우에 대한 학습을 한 겁니다. 아시겠죠? 우측에서는 좀 더 나아가서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